네, 저는 강의 후반부를 맡게 될 에비드넷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의 우현기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코호트 데피니션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코호트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콕스 프로포셔널 하자드 같은 통계 모델을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통계 분석을 어떻게 설계를 해볼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여태까지 컨셉셋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해보셨고, 이 컨셉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코호트를 설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코호트를 설계하기에 앞서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 제가 조금 PPT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아틀라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틀라스에서 코호트 디자인을 하시고 연구 설계를 하실 때 보통은 이런 타겟군과 컴패레이터군의 두 개의 코호트를 뽑아놓고 그 아웃컴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이 아틀라스라는 분석 툴로는 많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TCO 세 개의 코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겟으로 라니티딘 코호트, 그리고 컴패레이터로 라니티딘을 제외한 다른 H2 블러커 코호트, 그리고 아웃컴으로는 캔서 발생한 환자들, 이렇게 세 개의 코호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호트에서 타임의 리스크라고 하는 아웃컴이 발생하는 기간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타임의 리스크도 설정을 해서 그 타임의 리스크 기간 안에 아웃컴이 발생해야지 우리가 실험군에서 아웃컴이 발생을 하였다. 아니면 컴패레이터군에서 아웃컴이 발생을 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트 디자인을 하실 때에 항상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CDM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개인 개인의 기록들이 시작되는 날짜가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스타트 데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환자의 기록이 끝나는 날짜인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엔드 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환자당 요 기간 안에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보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코호트를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이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처음 조건인 코호트 엔트리, 이니셜 이벤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가 인덱스 데이트라고 저희가 흔히 말을 하고 있고, 이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과거에 어떤 인클루전 크리테리어가 발생을 했어야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은 없었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익스클루전 조건을 준다든지, 이런 조건을 이제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기간을 마음대로 이제 설정을 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호트에 들어왔다면 이 환자가 코호트에서 나가는 코호트 엑시트 데이트도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웃컴 발생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그 타임 앤 리스크가 스타트가 되는 날짜가 있을 거고, 이 타임 앤 리스크가 끝나는 날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그림에 표시된 요 각각의 요런 화살표들, 이제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아틀라스 코호트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겟군으로 라니티딘 코호트를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 코호트 엔트리 조건으로는 이 라니티딘 약물을 14일 이상 투여받기 시작했을 때에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코호트 엔트리 조건을 설계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데이트 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0일로부터 마이너스 30일 사이에는 최소 한 번 소화기 계통의 염증 질환이 진단 기록이 있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오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인덱스 데이트 제로 데이를 기점으로 이 환자가 확보하고 있는 모든 과거 데이터들을 다 조회를 해보았을 때에 저희가 대조군의 약물로 설정을 한 라니티딘을 제외한 다른 H2 블로커 약물 처방 기록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코호트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익스클루전 조건을 두 번째 조건으로 설계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웃컴으로 보고자 하는 암 진단 기록이 이 인덱스 데이트를 기점으로 과거에 없어야지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익스클루전 조건을 또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호트 엑시트 데이트로는 이 라니티딘 투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코호트에서 엑시트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암 발생을 비교하는 그 기간인 타임 앤 리스크를 이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플러스 30일에서부터 플러스 365일 사이에 암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실제로 연구를 하실 때에는 이 팔로업 엔드 되는 데이트를 더 뒤로 더 길게 잡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연구 사례에서 이렇게 짧게 잡은 이유는 저희가 샘플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이 히라 MPS 데이터가 1년 단위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컴을 짧게밖에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단기로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실제 병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실 때에는 조금 더 타임 앤 리스크를 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좀 연장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패레이터 코호트는 이제 저희가 다른 H2 블로커 투약한 코호트를 이제 디자인을 할 건데요. 이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로는 이 다른 H2 블로커들 투약을 14일 이상 시작했을 때에 그 투여가 시작되는 날에 인덱스 데이트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 날짜를 기준으로 이 아래쪽에 인클루전 크리테리어와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어는 이 타겟 코호트에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던 것과 똑같이 디자인을 하게 되고 이 약물만 이제 이 컴패레이터 군 같은 경우에는 라니티딘 처방 기록이 과거에 없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인클루전 조건을 만들어 볼 거고요. 코호트 엑시트 조건도 똑같이 이제 다른 H2 블로커 투약이 종료되는 날에 코호트에서 나가게 하고 이 타임 앤 리스크도 0일로부터 플러스 30일부터 플러스 365일 사이에 아웃컴을 하는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아틀라스에 들어가서 이 코호트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SC를 누르는데, 네. 네, 이렇게 아틀라스로 왔고요. 아까 이제 컨셉셋을 만드셨던 이 화면이 있으면 이 배너에서 그 컨셉셋 바로 아래에 코호트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호트 데피니션 이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요 과거에 다른 연구자분들께서 이 만드셨던 그런 코호트 데피니션 설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요 새로운 코호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뉴 코호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란 버튼 뉴 코호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새로운 코호트 데피니션을 디자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코호트의 제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뉴 코호트 데피니션이라는 부분에 저희가 타겟 코호트를 먼저 만들 거니까 저는 T 언더바 라니티딘 코호트, 라니티딘 그리고 언더바하고 저의 이니셜하고 뭐 이렇게 숫자까지 해서 요 코호트 디자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기입을 한 다음에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여기 초록 색깔 버튼, 오른쪽에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이 코호트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장이 잘 됐으면 이 왼쪽 상단에 이 코호트 넘버가 2688번 이 코호트가 제대로 저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디자인을 해볼 부분은 이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 아래쪽에 인클루전 크리테리어 설계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호트 엑시트 조건을 그 다음에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는 저희가 라니티딘을 14일 이상 최초로 이 환자가 투여를 받았을 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엔트리 이벤트를 여기서 만들어 볼 거고요. 요 화면, 요 네모 박스, 첫 번째 네모 박스 안에 요 오른쪽 요 파란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코호트 엔트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나옵니다. 쭉. 그럼 저희가 이제 약물을 기반으로 지금 이 엔트리 이벤트를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그 에라 테이블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이라는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는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성분명을 기준으로 저희가 컨셉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러그 에라 테이블은 30일 간격으로 재처방이 이루어지면 30일 이내에 재처방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에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 에라 테이블에는 여러 클래스의 약물 컨셉들이 다 인그레디언트 클래스로 어그리게이션이 돼 있어서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서는 인그레디언트 클래스의 약물 컨셉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는 인그레디언트 클래스의 약물들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드러그 에라를 이번에 한번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dd 드러그 에라, 드러그 도즈 에라랑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 드러그 도즈 에라를 지금 쓰시면 안 되고 여기 드러그 에라 테이블 요거를 잘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회색 박스가 새롭게 생기게 되고요. 여기 이제 드러그 에라 오브 애니 드러그 이렇게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만드셨던 컨셉셋을 이제 불러오시게 되는데요. 이 애니 드러그라고 쓰여 있는 곳에 이 오른쪽에 아래쪽 삼각형, 아래쪽을 향하는 이 삼각형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임포트 컨셉셋, 뭐 클리어 컨셉셋 이런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아래쪽에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임포트 컨셉셋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그런 컨셉 셋들이 쭉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만들었었던 라니티딘 컨셉, 여기 라니티딘, 요 PSY11, 요 컨셉을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서 요 라니티딘 컨셉을 아까 만들었었던 요 컨셉을 이제 활용을 해서 코트 엔트리 이벤트로 우리가 쓰겠다라는 명령어를 내린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여기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라니티딘 컨셉이 디센던트까지 잘 걸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또 아까 이렇게 회색 박스가 생겼는데 이 회색 박스 안에 또 이렇게 파란 색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는 라니티딘을 14일 이상 이 투약을 한 환자들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은 여기 아래쪽에 쭉 보시면 에라 랭스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 랭스 크리테리어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최소 며칠을 처방을 받았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간에 대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빨갛게 X표가 쳐지고 여기 에라 랭스 14일 이상이니까 여기 그 오퍼레이터를 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greater or equal to 라고 하는 이상을 나타내는 요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14days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보았을 때에 요 라니티딘 인그레디언트 클래스의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14일 이상 있어야지 코호트에 엔트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이 라니티딘을 여러 번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여러 번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 번의 기록들 중에서 이 병원의 기록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처음 요 이벤트가 발생해야지만 인덱스 데이트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조건도 추가로 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요 파란 색깔 버튼 누르면 맨 첫 번째에 나오는 이 First Exposure Criteria입니다. 그래서 여기 Add First Exposure Criteria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빨간 X가 쳐지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그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For the first time in the person's history라고 해서 이 환자 기록을 쭉 다 이 병원 데이터에서 봤을 때에 가장 최초에 있는 기록만을 인정을 해서 코호트에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런 쭉 긴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몇 가지 설계해 주실 수 있는 옵션은
저희가 인덱스 데이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요 위에 라니티딘을 최초로 처방을 받았는데 그 최초 처방했을 때에 14일 이상 처방을 받았어야 코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엔트리 이벤트를 저희가 지정을 하였고, 요게 발생한 날짜인 그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과거에 최소한 며칠은 이 환자의 데이터가 존재해 있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여기에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문을 그대로 한번 보면은 continuous observation 최소 며칠은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before 쪽으로 인덱스 데이트 과거로 해서 최소 예를 들어 30일은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을 준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보통 이런 임상 설계를 할 때에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과거의 기록들을 워시아웃을 해줍니다. 보통 저희가 요 라니티닌 코호트를 만들 때에는 대조군으로 보는 다른 H2 블로커 약물이 과거에는 처방 기록이 없어야지 요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워시아웃 조건을 주기도 하고, 혹은 저희가 아웃컴으로 보고자 하는 캔서에 대한 기록이 과거에 없는 사람들만 이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들을 주는데, 이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과거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거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 센서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에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최소 며칠은 확보되어 있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부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는 요 애프터입니다. 이거는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애프터 뒤로 해서 최소 며칠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이고, 이번 그 시연 사례에서는 그냥 제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옵션은 환자가 이 코호트 엔트리로 지정을 한 이벤트가 여러 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번 발생했을 때마다 올 이벤트로 저희가 선정을 했으면 발생할 때마다 이 환자가 코호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그런 게 바로 올 이벤트입니다. 그 환자의 요 위에 코호트 엔트리 기록의 모든 기록들을 다 코호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얼리스트 이벤트는 여러 번 기록이 있을 때에 그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이벤트를 기준으로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이고, 레이티스트 이벤트는 가장 나중에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에서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얼리스트 이벤트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자인이 되셨고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는 설정을 하실 때 요 초록 색깔 버튼 New Inclusion Criteria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크리테리어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조건들은 다 AND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설계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요 설계 코드를 DB에 던져서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환자 수가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각각의 조건들이 다 여기에서는 이제 AND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조건으로는 저희가 아까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일 사이에 최소 한 번은 Inflammatory Disorder of Digestive System이라고 하는 진단을 최소 한 번 받아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인클루전 조건을 줄 건데요. 저는 그냥 인클루전 첫 번째 조건이라고 요 인클루전 조건의 제목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또 파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Add Criteria to Group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인클루전 조건을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진단 기록을 확인을 할 거잖아요. 소화기 계통의 염증 질환이라는 진단 기록을 조회해 볼 거기 때문에 여기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을 저희가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dd Condition Occurrence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고요. 그럼 또 이 인클루전 조건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인클루전 조건, 포함 조건을 하기 때문에 요 최소 한 번 요 아래에 이벤트가 발생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여기 n리스트 1이라고 원래 디폴트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디폴트 조건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최소 2번은 요 아래에 설정하는 이벤트가 발생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든지 뭐 5번은 최소 발생해야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횟수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 여기 n리스트 말고도 뭐 exactly로 정확하게 이 뒤쪽에 설정하는 숫자의 카운트만큼 이 아래 이벤트가 발생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기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nmost라고 해서 최대한 몇 번 이 숫자만큼 발생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기도 하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클루전 조건으로 저는 최소 한 번은 이 이벤트가 발생해야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 컨디션은 여기 아래쪽 화살표 이 버튼을 눌러서 다시 임포트 컨셉셋에서 아까 만들어 놨던 그 인플레메터리 디스오더 오브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컨셉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다이제스티브라고 하는 컨셉셋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컨셉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불러오면은 아까 만들어 놓은 컨셉셋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지금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일에서 0데이까지니까 이 앞쪽을 30days before 그리고 이 뒤쪽은 0days before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인덱스 스타트 데이트 아까 이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에서 지정한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짜인 인덱스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일에서부터 0데이 딱 그 해당 일까지의 최소 한 번 이 기록이 발생해야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인클루전 조건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이제 익스클루전 조건을 줄 겁니다. 저희가 반대쪽 약물인 other H2 블로커 약물 기록이 있으면 코호트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익스클루전 조건을 줄 건데요. 그래서 익스클루전 이런 조건 첫 번째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요 조건에 제목을 써주고 요 파란 색깔 버튼 아래쪽에 눌러서 이번에는 약물 테이블을 써야 됩니다. 다른 other H2 블로커 조건들을 조회를 해볼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을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 이거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을 여기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서 또 임포트 컨셉셋에서 아까 만들었던 other H2 블로커 이 컨셉을 다시 클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러와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인덱스 데이트를 조건으로 all days before에서부터 0 days before까지 딱 인덱스 데이트까지 쭉 기록들을 다 조회해봐서 이 other H2 블로커 컨셉에 대한 기록이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 없어야지 들어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기 n리스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exactly 0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게 이제 익스클루전 조건이 됩니다. 저희가 제외시켜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이게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은 EMR 상에 약 처방된 기록들이 한 건 한 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이고 드러그 에라 테이블은 이런 별건의 기록들을 재처방된 기록이 첫 번째 처방이 끝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연결될 수 있는 테이블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물 그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과 드러그 에라 테이블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전 조건 두 번째로 이제 캔서 기록이 없는 환자들을 뽑는 그런 조건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전 두 번째 조건 제목을 써주시고 여기 파란 색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암 진단 기록을 조회해봐야 되니까 저희가 여기 add condition occurrence table 이렇게 불러오고요. 여기에서 이 조건이 없어야지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exactly 0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요. 여기 컨디션 어커런스에서 이 아래쪽
버튼 누르고 import concept set 아까 만들었던 요 any cancer concept 요걸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all days before, 0 days before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요 위쪽에 이제 earliest 이벤트였고 요 inclusion 조건들도 이렇게 뭐 all 이벤트, earliest 이벤트, latest 이벤트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earliest 이벤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 이렇게 inclusion 조건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위쪽에 코트 엔트리 이벤트를 all 이벤트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 아래쪽에 이제 inclusion 크리테리어도 이거를 다 all 이벤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트 엑시트 조건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코트 엑시트 조건은 이 아틀라스에서는 세 가지 옵션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end of continuous obser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에서 엑시트 되는 조건이 그 환자의 모든 기록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기록, 이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엔드 데이트에 코트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게 첫 번째 디폴트로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여기 아까 PPT에서 보시면 이 시점, 옵저베이션 피리어드가 끝나는 이 엔드 데이트에 모든 환자들이 코트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두 번째 이벤트는 영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Fixed Duration Relative to Initial Event입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이벤트를 기준으로 요 날짜를 기준으로 며칠 뒤에 코트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조건들을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 설명은 쭉 여기 영문으로 쓰여 있어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가장 위에서 요 코트 엔트리 이벤트를 지정을 해줬는데요. 이 날짜가 시작되는 날이 인덱스 데이트고 요게 다른 말로 하면 코트 스타트 데이트가 될 겁니다. 코트 스타트 데이트가 이제 인덱스 데이트를 나타내고요. 그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조회를 해봤을 때 라니티딘 투여가 끝나는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끝나는 날짜가 그 코트 엔드 데이트로 처음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할 거냐, 엔드 데이트를 기준으로 할 거냐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라니티딘 투여 기록이 끝날 때에 코트에서 엑시트를 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엔드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프셋 데이는 이 엔드 데이트 기준으로 뒤에 며칠을 더 붙일 건지 말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데이즈라고 하면은 이 엔드 데이트에 바로 코트에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을 준 거고요. 만약에 엔드 데이트로부터 뭐 한 30일 정도 더 코트에 머물게 하다가 엑시트를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오프셋에 30데이즈를 이렇게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르게 또 설계를 하자면 여기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 환자들은 이 위에 코트 엔트리 이벤트가 발생한 이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다 365일을 코트에 머물게 하다가 엑시트를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엑시트를 설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드 데이트를 기준으로 코트에서 나가게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옵션은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을 저희가 조회를 해봤을 때 어떤 약물 처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끝났을 때 코트에서 나가게 하는 그런 조건을 준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30일 이내 재처방이 이루어지면은 쭉 연결을 해줘서 그 연결이 결국 끝나는 시점에서 코트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30일이라고 하는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 윈도우 기간, 그 기간을 저희가 퍼시스턴스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약 처방이 끝나는 날짜와 두 번째 약 처방이 시작되는 날짜의 그 사이를 퍼시스턴스 윈도우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사이의 기간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 같은 경우에 30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테이블로 이미 정보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선 저희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퍼시스턴스 윈도우를 14일로 바꿔줬다고 하면은 14일 이내에 라니티진이 재처방이 이루어졌으면은 계속 하나의 에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60일로 더 연장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은 60일 이내에만 재처방이 되면은 쭉 하나의 기록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퍼시스턴스 윈도우를 그 약물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아까 이렇게 라니티딘 요 컨셉을 불러오고 퍼시스턴스 윈도우를 이렇게 조정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베일런스 윈도우는 쭉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나서 결국에 마지막 날짜가 있을 텐데 그 마지막 날짜에 추가적으로 며칠을 더 코호트에 머물게 할 것인지, 만약에 30데이즈를 추가로 애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쭉 14일 이내에 재처방 기록들은 쭉 연결을 시켜주다가 가장 마지막 기록에서 뒤쪽에 플러스로 30일을 더 더해주고 코호트에서 엑시트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으로 할 수가 있고, 저는 이번 시연 연구에서는 이 픽스드 듀레이션 요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니셜 이벤트를 조건으로 엔드 데이트에 코호트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코호트 엑시트 조건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서링 이벤트는 저희가 이 센서링 이벤트로 지정을 해준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바로 그 시점에 코호트에서 엑시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호트 이 센서링 이벤트로 저는 지금 저희가 라니티딘을 투여받은 분을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other H2 블로커의 약 처방 기록이 발생을 했으면 코호트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센서링 이벤트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을 저희가 조회를 해봤을 때 여기 드러그 익스포저 오브라고 나오고 여기에서 other H2 블로커 약물 이 약물 기록이 딱 생기면 코호트에서 바로 엑시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센서링 이벤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호트 엑시트까지 지정을 해주셨으면 이 초록 버튼을 눌러서 이 코호트 설계를 일단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제 쭉 기본적으로 이 코호트 설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인 부분들 조금 설명을 드렸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소셜을 잘못 들었는데 네, 소셜은 멘트 어떻게 쓸 건지. 이벤트 파티요. 여기 요 초록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 이제 그 인클루전 조건 제목을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요 버튼, 파란 색깔 버튼,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요 인클루전 이 조건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이 테이블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거,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인클루전에서 넥스트 스타트 데이트 아, 여기요, 요 부분. 여기 날짜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인덱스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여기 기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은 인덱스 엔드 데이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덱스 엔드 데이트를 기준으로도 요 날짜 구간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 요게 원래 그냥 디폴트로는 아무것도 건드리시지 않으면 그냥 인덱스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뭐 만약에 30일 기포에서 요 인덱스 데이트까지의 기록을 보고 요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싶으시면은 요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호트 설계를 하셨으면은 여기 요 엑스포트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요 상단에. 요 엑스포트라고 하는 탭을 한번 가보시면은 저희가 쭉 이렇게 GUI 기반으로 클릭을 통해서 디자인을 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텍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는 설계를 했고, 인클루전 조건들은 어떤 것들을 설정을 해줬고, 뭐 코호트 엑시트는 어떻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해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컨셉들은 어떤 컨셉들을 활용을 하였고, 이런 조건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SQL이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또 이 SQL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조건들을 저희가 SQL 쿼리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이렇게 쿼리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설계 내용을. 그래서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분석 툴이 결국에 이런 데피니션에서 한 이런 설계들을 이렇게 쿼리로 구현해 주는 게 이 코드 데피니션의 주된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QL 탭 바로 옆에 또 제이슨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탭 눌러서 보시면 이런 설계들이 제이슨 코드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다른 병원 연구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설계한 요 코호트 데피니션 설계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제이슨 코드를 요거를 카피 투 클립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카피를 하시고 메모장 같은 데에 그냥 요 제이슨 코드를 복사를 하셔서 요 제이슨 코드를 다른 연구자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은 그 다른 연구자분은 그걸 받으셔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으신 다음에 릴로드를 누르시면은 이 똑같은 설계가 이 제이슨 코드로 인해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이슨 코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다른 연구자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네레이션 탭, 이 제네레이션 탭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요 설계를 돌릴 수 있는 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요 히라 만약에 2016년 데이터베이스에 요 설계를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제네레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요 지금까지 설계한 요런 설계 쿼리, 아까 보셨던 그런 SQL 쿼리가 요 데이터베이스를 향해서 던져진 겁니다. 쿼리가. 그리고 요 던져진 쿼리의 결과가 제대로 나왔으면은 여기에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미리 돌려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니티딘 코트 이렇게 제네레이션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제가 2016, 2017년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돌려봤고요. 잘 돌아갔으면 이렇게 컴플릿이라고 뜨게 되고 여기 피플 수가 요 조건들을 다 만족한 환자 수가 17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41,500명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 수가 추출이 된 거고요. 여기 뷰 레포트 여기를 눌러보면은 자, 요 맨 위쪽에 보시는 요거는 75,372명은 저희가 아까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위에서 했던 요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 요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만족한 환자 수가 75,000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뒤로 인클루전 그 조건을 이렇게 세 개를 줬는데 그 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 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 엔트리 이벤트를 만족하는 7만 5천 명 중에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 환자가 6만 7천 명이었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 환자는 4만 9천 명, 세 번째를 만족한 환자는 7만 1천 명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각각의 기록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여준 거고 여기 스위치 투 어트리션 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요 각각의 조건이 엔드로 작동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몇 명의 환자가 뽑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요 스위치 투 어트리션 뷰 이렇게 누르시면 요 각각의 조건이 이렇게 엔드로 작용을 해서 결국 1, 2, 3 조건을 다 만족한 환자는 41,500명이었다라는 조건을 보실 수가 있고 요거를 요 숫자에 비례해서 이렇게 깔때기 차트로도 요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게 코호트 데피니션 기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타겟 코호트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컴패레이터 코호트를 굉장히 쉽게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컴패레이터 코호트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 두 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코호트 설계가 그대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르시고 네, 이렇게 코호트가 복사가 되게 되면은 이 코호트 이름이 이렇게 카피오브로 바뀌게 되고요. 제가 이 코호트를 이름을 다시 이 카피오브 요거를 지우고 여기에 이제 컴페어레이터 언더바 이제 other h2 블로커스 하고 뭐 제 이니셜하고 이렇게 숫자를 부여하고 다시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패레이터 코호트에 이제 기본적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거고 이제 여기에서 약물만 스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라니티딘 약물이 이제 other H2 블로커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 버튼을 쭉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other H2 블로커 이 컨셉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other H2 블로커 컨셉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약물이 저희가 쓰였던 게 요 인클루전 크리테리아 두 번째 조건. 여기서 이제 요게 과거에 라니티딘을 처방받은 기록이 대조군은 이제 없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라니티딘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꿔주고 요 아래쪽에 요 약물을 요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를 라니티딘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조건들은 실험군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바꿔주지는 않겠고 또 한 가지 바꿔줘야 되는 게 이 센서링 이벤트입니다. 센서링 이벤트도 아까는 다른 H2 블로커 기록이 발생하면은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번엔 반대로 라니티딘 처방 기록이 있으면은 코호트에서 바로 엑시트가 되게 하는 그런 조건을 이렇게 부여를 해줬고 저장을 하면은 이제 컴패레이터 코호트는 설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타겟 코호트를 잘 설계를 해주셨으면은 보통 이제 대조군의 코호트는 저희가 트리트먼트로 보는 약물에 대한 조건만 스위치를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설계가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이제 아웃컴 코호트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아웃컴 코호트는 이제 캔서 코호트죠. 캔서 코호트는 그냥 새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컴패레이터 코호트를 다시 복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뉴 코호트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어 주시겠는데요. 새로운 코호트에서 이제는 아웃컴 코호트, 이제 아웃컴 온도 O 언더바 any cancer 그리고 제 이니셜을 이렇게 기입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요 any cancer라고 하는 코호트의 공간을 저희가 일단 확보를 해놨고 요 엔트리 이벤트로 이제 캔서만 불러와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요 파란색 버튼 눌러서 여기 코호트 이제 컨디션 어커런스 쪽에서 이제 불러와야겠죠. 컨디션 어커런스를 불러와서 이제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에서 요 임포트 컨셉셋으로 애니 캔서 아까 만들어 놨던 컨셉셋 요 애니 캔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 조건들은 저는 굳이 뭐 따로 설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캔서 기록 중에서 가장 얼리스트 이벤트, 가장 먼저 이 캔서 기록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이 아웃컴 코호트의 인덱스 데이트는 설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코호트에서 나가는 거는 그 환자 기록이 끝나는 날 코호트에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설계를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이 아웃컴 설계는 끝이 납니다. 이 아웃컴 설계는 저희가 간단히 한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결국 이렇게 세 개의 각각 독립된 코호트 환자들을 미리 뽑아놓고 그 중에 이제 이 아웃컴 코호트와 이 각각 타겟과 컴패레이터 코호트의 이 교집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암 발생 기록이 있는 환자들을 우선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뽑아놓고 이 중에 타겟과 컴패레이터의 교집합을 보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계만 해 주어도 이제 이 아웃컴 코호트 설계는 마무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코호트 데피니션 쪽에 아웃컴 코호트를 만드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코드 데피니션을 이렇게 하셨으면은 제가 요 에스티메이션 통계 분석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요 인시던스 레이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시던스 레이 기능까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인시던스 레이 기능은 발생률을 보는 겁니다. 저희가 타겟 코호트를 뽑아놨고 컴페어레이터 코호트를 뽑아놨는데 이 타겟 코호트 환자 중에서 과연 아웃컴이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에 몇 명이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컴페어레이터 코호트에서 아웃컴 발생이 몇 명이 발생을 했는지 그 발생률을 비교를 하는 그런 조건 그 연구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시던스 레이트라고 하는 요 메뉴를 한번 왼쪽 배너에서 클릭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서 New Analysis 요거를 다시 눌러봐 주시고 여기 이제 요 설계의 제목을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니티딘 vs other H2 블로커스 그리고 제 이니셜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 인시던스 레이 기능의 제목을 이제 저장을 했고요. 가장 먼저 요 코호트를 이제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여기 코호트를 불러와 주시는 부분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 왼쪽에 타겟 코호트를 불러오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빨갛게 요 아웃컴 코호트를 불러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호트를 불러오는 쪽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코호트를 여기에 불러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아까 만들어놨던 타겟 코호트와 컴페레이터 코호트를 여기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깔 버튼을 눌러서 여기 타깃 코호트, 요 라니티딘 코호트를 클릭을 해서 불러왔고, 그 다음에 요 컴페레이터 코호트, 아더 H2 블로커 코호트, 요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면은 이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여기를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요 화면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선택한 코호트가 이렇게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웃컴 코호트, 요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요 아까 만들어 놓은 요 아웃컴 코호트 애니 캔서 요거를 클릭하고 나와 주시면은 이렇게 코호트가 불러와 줍니다. 이렇게 코호트를 불러와 놓고 그 다음에 타임 앤 리스크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타임 앤 리스크를 아까 여기 타겟 코호트의 디자인은 요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스타트 데이트, 요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플러스 30일에서부터 플러스 365일까지를 타임 앤 리스크 기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아틀라스에서는 타임 앤 리스크의 스타트는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30일 이후부터 타임 앤 리스크의 엔드는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365일까지 우리가 타임 앤 리스크를 한번 보겠다라는 타임 앤 리스크 설정에 대한 조건이 끝났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또 스트래티파이 크리테리어라고 해서 요 발생률을 층화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로 이 결과를 쪼개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60세 이상, 60세 미만군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스트래티파이 크리테리어에 저는 남녀로 쪼개서 이 암 발생률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New Stratify Criteria 버튼, 초록색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female 요 층화 조건에 제목을 써주시고 요 아래쪽에 요 파란 색깔 버튼이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파란 버튼 한번 누르시면 쭉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여러 테이블들이 또 나오고 저희가 지금 성별을 기준으로 줄 거기 때문에 요 add 데모그래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add 데모그래픽을 눌러서 요 누르면은 또 요 파란 버튼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 파란 버튼을 또 누르면 여기에 이제 add 젠더 크리테리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젠더 크리테리어를 눌러서 요 add 버튼, 요 파란 색깔 add 버튼을 또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female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요 필터 레코드, 요 오른쪽 상단 여기에 제가 이렇게 female 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요 female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들어간 컨셉들이 여러 개가 쭉 나오고 요 female 컨셉 아이디가 8532인 요 스탠다드 컨셉, 요 스탠다드 타입에 S라고 쓰여 있으면 요 스탠다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요 female 스탠다드 컨셉 요거를
요 동그라미 버튼을 요 체크 클릭을 하셔서 주황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Add and Close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female이라고 하는 요 컨셉을 요 층화 조건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초록 색깔 버튼 다시 한번 눌러서 여기에 이제 male이라고 요 층화 조건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 파란 색깔 버튼 다시 눌러서 또 똑같이 데모그래픽 그리고 파란 버튼 다시 눌러서 여기서 젠더 크리테리어 이렇게 누르고 여기에 애드 버튼 눌러서 다시 여기 레코드 쪽에는 메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컨셉 아이디가 8507 요 메일 컨셉 스탠다드 컨셉이 이렇게 뜨게 되고 요거를 요 동그라미 버튼 클릭해서 주황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Add and Close 누르면 이렇게 남성이라고 하는 요 층화 조건도 이렇게 저희가 불러와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하신 다음에 요 초록 색깔 버튼 다시 눌러서 요 설계를 한번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설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제네레이션 탭이 있습니다. 요 제네레이션 탭을 누르시고 여기 파란 색깔 제네레이션 버튼 이걸 누르고 요 설계를 돌리고 싶은 DB를 선택을 하시고 제네레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요 설계가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에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돌아가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다 돌아간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쪽에 제가 미리 이렇게 돌려본 똑같은 설계이고요. 요게 제네레이션이 다 돌아갔으면 요런 이제 설계들이 나옵니다. 결과가. 이게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좀 요런 부분들이 깨지는데 조금 다시 이렇게 줄여보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원래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먼저는 요 타겟 코호트, 라니티딘 코호트에서 요 아웃컴 캔서가 지금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히라 2017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요 라니티딘 코호트의 환자가 37,900명이었고 그 37,900명 중에서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에 요 케이스 아웃컴이 발생한 환자가 608명이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요 프로포션은 요거를 1000명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 1000명 중에서는 16명이 캔서가 발생을 하였고 요 타임 앤 리스크는 요 37,900명의 각각 환자 개인당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을 모두 합산한 37,900명의 합산된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이 16,931년으로 이제 계산이 된 거고요. 요 레이스는 요 타임 앤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1002년당 몇 명이 이 케이스가 발생을 했는지 그래서 1002년에 35.9명이 이제 이 발생한 요 레이 값의 결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포션하고 레이 쪽에 보시면 요 마이너스 버튼을 또 눌러보면은 요게 지금은 1000명을 기준으로 아니면 1000년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마이너스를 누르면 또 100명, 100년을 기준으로 바꿔서 결과를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프로포션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레포트라고 하는 버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포트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아까 스트래티파이 조건으로 메일하고 피메일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라니티딘 코호트에 남성이 몇 명이었고 여성이 몇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는 암 발생 환자들이 몇 명이었더라. 그리고 요거를 프로포션으로 환산해 봤을 때에 남자들은 18명, 여성은 14명, 1000명당 이렇게 프로포션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 뭐 프로포션하고 레이 결과를 다 봤을 때 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좀 암 발생률이 높은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데피니션에서 층화 분석 조건으로 넣어주신 것도 이런 식의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겟군에서 이런 조건을 봤는데, 이런 결과물을 봤는데, 이제 요거를 요 컴페어레이터로 이렇게 바꿔서 여기서 보시면 요 아더 H2 블러커 코호트에서 프로포션이 어땠고 레이시 어땠고 이런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아더 H2 블러커 지금 프로포션이 이 히라 2017년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18 정도 나오는데 아까 요 라니티딘은 한 16 정도로 오히려 라니티딘 코호트에서 이 캔서가 타임 앤 리스크 기간 동안 발생한 그 비율이 더 낮은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 레이스로 보면은 이제 요 타겟에서는 35.9명이었는데 요 컴페레이터는 이제 40명이 이제 발생한 걸로
레이 결과를 보아도 이제 라니티딘 군에서 조금 더 발생률이 낮았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저희가 타겟하고 컴패리터로 뽑아놓은 환자군 중에서 아웃컴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인시던스 레이트 기능입니다. 그리고 인시던스 레이트 기능은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런 조건들을 설계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워시아웃 조건을 이 인덱스 데이트 조건을 기준으로 했는데 인시던스 레이트 기능에서는 이 타임 앤 리스크가 스타트가 되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에 아웃컴이 없는 환자들만 기본적으로 계산 대상자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임 앤 리스크 기간이 이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플러스 30일부터 타임 앤 리스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타임 앤 리스크가 시작되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의 기록들을 봤을 때 암 발생 기록이 있으면은 애초에 여기에서는 요 라니티딩군 37,900명 중에는 요 타임애니스크 기간 안에 암 발생한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타임애니스크 기간 안에 암이 발생한 사람들도 이미 여기에는 다 제외되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